우리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피투하다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것만 알고 들어가도 좀 편합니다. 자, 1910년대 헌병 무단통치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부 사항을 한번 볼게요. 조선 총독부 있죠? 이 조선 총독부 나쁜 놈들인데 일제 식민 통치의 중추기구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통감부였단 말이에요. 조선 통감부. 그렇죠? 이게 1910년 총독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총독부 역할을 하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조선 총독부 있죠. 이게 신청사예요. 이 조선 총독부 신청사는 경복궁 내에 건립이 되는데 1916년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1925년에 완성돼서 1925년 이후의 건물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야. 그러니까 1910년대를 배경으로 해놓고 이 총독부 건물 해놓으면 그 영화가 잘못된 거지요. 아무튼 1925년에 완성돼놓고 철거는 1995년에 하는데 김영삼 정부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는 원래 통감부에 있었던 것을 썼다가 경복궁에 1920년대 와서 넣는구나. 이것이 신청사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놈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이 경복궁 있죠? 경복궁 싹 다 없앤 다음에 여기에다 이 흥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문을 헐고 여기에다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떡하니 앉혀놨습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우리나라 왕이 일을 봐야 되잖아요. 요 앞길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 길을 끊어버리는 거죠. 왕은 밖에 못 보게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길도요. 이 문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기울기를 이렇게 기울여놨어. 살짝 틀어놨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쪽 끝으로 딱 보면 뭐가 있냐면 신사가 보이게끔. 웃긴 놈들이에요. 완전 아이고 참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다 세워놨던 게 조선 총독부고 조선 총독이 행적, 율법, 사법, 군사권을 싹 다 장악합니다. 그래서 일본군 대장, 포스타 별 4개짜리 중에 임명을 했고요. 왕이 직접 임명했어요. 자, 동양측식 주식회사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토지 관련 분배 업무 이런 것들 담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얘들 다 수탈기구인데 조선 총독부에서요. 정치적으로 싹 다 뺏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토지조사 사업 같은 걸 한단 말이야. 그럼 토지를 싹 다 뺏었죠? 그럼 얘들이 이 토지를 뺏어가지고 누굴 주냐면 동양척식 주식회를 줍니다. 그럼 이 회사잖아. 회사에서 뭘 하냐면 얘들이요. 일본 내에 일본 사람들에게 헐값에 이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그냥 다 사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얘들이 정치적 수탈을 자행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얘들이 돈으로 만드는 거야. 아주 둘 다 똑같은 식민기구입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 토지조사 사업, 토지 관련 분배 업무. 그래서 이 일본인 농업을 이민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고요. 공업건설 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중추원 볼게요. 중추원은 총독부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위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국회.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하죠? 법 만듭니다. 법 만들고 중추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도 중추원 관리로 만들 수가 있다.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친일파를 회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로 만드니까 이 중추원 관리는 뭡니까? 일단은 3.1운동 때까지 한 번의 정식 소집도 없었어요. 아무튼 중추원 관리로 있었다 그럼 뼛속까지 친일파지요. 자, 무단통치입니다. 기본. 헌병경찰을 앞세운 일제 폭력적인 무단통치 방식입니다. 자, 헌병통치입니다. 재판 없이 직결처분권, 태형, 징역, 구류. 그래서 얘들이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요. 조선 일만 적용되는 이상한 법을 만드는데요. 보세요.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형. 그러니까 그냥 군장 때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본이라고. 보통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요. 묶어놓고 그냥 아무데나 갈기는 게 이게 태형입니다.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왜 비밀리에 하냐고. 그렇죠? 자, 조선인의 한해설이에요. 일본 사람은 해당 없어요. 그래서 5대 이상의 태형에 그냥 때릴 수 있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비밀리에 할 수 있고 조선인만 해당되는 것이 조선 태형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 막 이렇게 패다가 50대 쳐한다. 막 패요. 그러다 가만있어 봐. 10대 더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대로 이게 합법이라고. 자, 이 조선 태형령입니다. 그래서 조선 태형령은 몇 년? 1912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헌병이 경찰, 행정 모두 관여했던 것들이 헌병 무단통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권 제한하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입니다.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크게 막 얘기하니까 큰 거 같지만 별거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 술 마시죠? 술 마시면 보통 둘이 마시면 재미없잖아. 한 3명 모이죠? 잡혀가요. 3명 모여서 조선 총독부에 총자만 하면 그냥 잡혀갈 때가 191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고, 자, 교육은 관리 교사들이 옷을 제복을 입고요. 그리고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일본어 중심의 교과목이 있었고 초등교육, 실무교육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1910년대 무단 통치인데 헌병들이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보일 건데 잘. 그리고 제복을 입고 칼을 차요. 자, 19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일단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토지를 다 뺏는 거예요. 조선의 땅덩어리를 다 빼주려고 했던 것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결국엔 다 뺏었죠. 자, 그런데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추론은 될 거야. 1910년 이전부터 조사를 다 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1910년대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910년부터 시작한 게 맞아요. 1910년부터 시작한 게 맞는데 얘들이 어떤 근거가 없잖아. 그래서 근거를 나중에 만드니 1912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토지조사령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라고 하면 1912년으로 푸셔야 되고 이 제도가 뭐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돌았을 때 풍경. 그러면 1910년대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법이죠. 그래서 토지조사령 한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의 확립을 시켜줄게 라는 명분 하에 싹 다 뺏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복잡합니다. 이것은 신고제예요. 신고제인데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니네가 갖고 있는 땅덩어리를 신고해라 라는 것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런데 신고를 해도요, 잘 안 됩니다. 왜? 엄청나게 복잡해요. 서류가 엄청나게 많고 엉망진창일 때가 이때입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 한번 볼게요. 조선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신고를 강요해요. 언제까지 신고해라? 농민들이 신고합니까? 안 해요. 니들이 안 한다고 내가 신고해야 돼? 라는 발일 감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신고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알았다 손 치더라도 서류를 갖고 갑니다. 그런데 총독부에서 요거 하나 빠졌는데 다시. 그러면 이제 갖고 와서 또 챙겼어요. 갔어. 자, 이거 갖고 왔는데요. 딱 이거 빠졌잖아. 글자 잘못 썼잖아. 다시. 이거 뭐야? 이거 글자 수정했었다고 갔어요. 딱 갔더니 이제 끝났어. 뭐야? 기간 끝났어. 네 건 끝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기한부 신고제고 짧고 사람들이 이 정보도 몰라요. 그런데 반해서 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친일파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주들 있죠. 지주들은 뭐가 많죠? 돈이 많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때는 땅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주들한테 살짝 갑니다. 그래서 어이 김씨, 나 총독부에서 누구 알지? 어떻게 날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야, 너 땅 엄청나게 많은 거 아는데 그거 내가 인정해 주려고. 원래 제 땅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요거를 시행해. 그러면서 알려줘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 모르면 너 이거 뺏긴다. 그래요? 뺏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적어왔거든. 요거 이렇게 해. 그래서 딱 적은 거 그거 딱 해서 요거 네. 그럼 네 거 인정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냈어요. 그랬더니 얘들은 한 방에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소유권 딱딱 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거 그냥 아무나 다 해주나 보다 이렇게 쉬운데 딱 봤더니 옆집 갑돌이는 그냥 거기서 두드러 맞고 쫓겨나는 거야. 피투성이가 되는데 헌병들이 와가지고 막 꺼지라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깜짝 놀라죠. 야, 그럼 이거 하면서 막 그때 그 순사 걔가 엄청 고마운 사람이네. 나 가가지고 인사해야지. 그래서 순사들한테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되면서 뭘로 변해요? 얘들이 친일파로 바뀌는 거예요. 친일파로.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돈 많은 애들은 이렇게 친일파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지주니까 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얘들까지 싹 다 한 게 아니고 얘들은 친일파를 만들어서 자기의 앞잡이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지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주의 소유권이 강화되죠. 왜? 얘들 거는 그냥 인정을 해주고요. 뒤까지 봐줍니다. 야, 우리가 너 이것까지 줬어? 내가 너 뒤까지 다 봐줄게. 걱정. 저희 소장료가 조선 후기에 이어져 온 소장료 있죠? 소장료 타도 하자잖아요. 타도. 그렇죠. 그래서 얘들의 소장료의 권리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지주가 야, 얘들 진짜 소장료 얘들 말도 못해 너무 많이 가져가. 난 덜 가져가. 뭐 그런 거를 그래 내가 뒤에 봐줄게 하면서 얘들이 이제부터 이 소장농까지 찍어 누르는 거죠. 정통적인 소작권 이런 거 다 무시해요. 야, 너 가. 너 갑돌이 저 원래 여기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날이 그러면 일본 순사 가지고 막 두드러 패는 거. 가라면 가는 거지. 봤지? 가랬잖아.
봐봐요. 얘들은 뼛속까지 친일파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주의 소유권을 강화시켜 주면서 얘들에게 돈 같은 거 뜯어내기 가장 쉽죠. 왜? 야, 뭐 필요한데? 아이, 기다리세요. 소장동한테 뜯어가지고 주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 불러요? 식민지주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쳤던 게 요겁니다. 자, 볼게요. 자, 복잡한 구비서류, 기만부 신고 제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이렇게 해서 머리를 썼다는 거죠. 토지를 싹 다 뺏어요. 그래서 미신고, 농토, 공공기관 토지, 마을 문중 토지 이런 거 대부분 다 가져갔죠. 자, 일본 지주는 증거합니다. 일본의 토지 회사나 일본에게 헐값으로 분화하거든. 뭔 얘기냐? 땅을 총독부가 가져가서 얘들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주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의 자본가들한테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땅이 10,000원짜리를 여러분 보세요. 10,000원짜리를 500원에 판다고 생각해봐. 안 살 것 같아? 다 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싹 다 그러니까 여기 소유권이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소유였는데 싹 다 한순간에 일본 사람으로 소유권이 다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자, 게다가 이 총독부는요, 이제 봐봐, 근대적 토지 소유, 누가 어디에 몇 평 있다 이런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총독부는 세금 매기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총독부의 세금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럼 이 총독부가 세금을 걷었죠. 이 돈 가지고 뭐예요? 우리 민족 탄압하는 거지. 식민 통치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농민의 세금 부담은 계속 가중되지요. 지주의 권한권 강화되지요. 그러면서 친일 지주가 증가하고요. 소장농의 도지권은 상실됩니다. 농민들은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농민들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이 토지조사 사업이고, 얘들이 1910년대 회사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 때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죠.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 그럼 뭔 얘기요? 조선 놈들이 오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뭐예요? 조선 회사를 설립해주지 않게 하기 위한 통제 장치죠, 회사령. 그래서 한국인 기업은 경공업에게만 한정을 해준다라는 거. 그럼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줬죠. 어디? 뼛속까지 친일파만 만들었겠지. 이때 당시 조선 총독을 누가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편하게 보려고 그러면 뼛속까지 친일 해야지. 안 그러면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만들어 버렸고, 어업령, 삼림령, 임야, 조사령, 광업령 이걸 외울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이요. 이거 다 뭐하고 관련이죠? 토지. 땅과 관련 있는 건 죄다 19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1920년대로 가볼까요? 기관적인 문화 통치입니다. 이야, 자,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기 되게 쉬우실 거예요.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여론이 약화되고요. 그리고 얘들의 경제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죠? 문화적인 통치 방법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화적인 식민 통치 방식을 제시한 고도의 기만책이었다라는 거죠. 자, 민족 분열책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양성하는데 미친 듯이 연원이 됐을 때가 1920년대. 일본 사이토 총독. 이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 양반을 이렇게 할 거 없이 침투해서 계급과 사정을 천정해서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하고, 청년들은 친일 분자로 양성할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다라고 방침을 얘기했다고. 그렇죠? 이때가 1920년대입니다. 총독. 자, 문관 총독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은 없고요. 포스타, 살벌했던 헌병 대장 중에서 뽑았어요. 자, 경찰. 헌병을 보통 경찰로 전환을 했는데 3배 이상 올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다 뭐예요? 경찰이에요? 군인이라고. 그리고 옷만 갈아입혔다고 감옥을 증설을 했어요. 감옥 증설을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1910년대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았다고요. 고등경찰제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 불령선인이라고 들어보시죠? 불령선인. 이게 뭐냐면 사상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범들을 잡아 쳐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일본 놈들 얘기고 사상범이 뭡니까?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만 잡아는 경찰력이 배치가 된 거죠. 이게 고등경찰제예요. 그래서 고등경찰제가 나오면 요거 1920년대구나 아시면 되고요.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는데 요것은 다음 시간에 진짜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드니 저건 외우셔야 돼요. 언론, 민족신문을 발행하는 걸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정해줄게. 하지만 하기 전에 꼭 한번 들려. 그래가지고 철저한 사전 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신문 기사에 구멍이 이렇게 빵빵 뚫린 기사들이 나가고 그랬어요. 이게 뭐겠어요? 독립투사의 얘기겠죠. 그렇죠? 독립운동 얘기 이런 것들 싹 다 폐간시켜버려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니들 정관. 쭈 이런 거 집어넣었어? 정관. 쭈 이것들 건방 폐간시켜. 이렇게 자행했던 것이 1920년대고요. 교육은 한국인의 교육기를 확대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그 서비스를 많이 해줄게 라고 해놓고 딴 거 없어요. 초등 실업교육만 했고 1호 교육을 더욱더 강조해주면 고맙다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절대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자, 1920년대 이 일본 놈들이 산미 증식교육을 합니다. 산미 뭐예요? 이 쌀을 생산하는 것을 증식시키는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교육. 쌀을 막 뽑아내는 건데 1920년대부터 34년인데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1920년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걸 뭐 하려고 외우냐고 헷갈리게 외우지 마. 1920년대 산미 증식교육이에요. 자, 배경. 일본 본토에서 이촌양도 현상이 생기는데요. 쌀 수요가 증가하고요. 쌀값이 폭등합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을 시작하는데 한국에 대규모 농업 투자를 하고 개간과 관척 사업, 수리시설 개설, 종자, 개량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거 엄청 열받거든. 이것도 잘 봐봐. 자, 산미 증식 계획이 이겁니다. 일본 본토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일본 땅덩어리에서요. 도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도시가 번성해 산업이 번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의 그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이 이촌양도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만 남고 여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젊은 사람 도시 문제 막 주택이 비싸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는데 농촌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이 없어져요. 부족해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곡물값이 폭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일본 중앙 정부에다가 막 얘기를 해요. 이 쌀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우리도 힘드니까 뭔가 뭐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노동력을 늘려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골머리가 아파. 가만히 있어보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이 좋겠다라는 거죠. 조선 총독부에게 연락을 합니다. 조선 총독, 나 일본 정부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고 있지? 예. 그러면 이 문제 좀 해결해봐. 라고 얘기하죠. 조선 총독부에게 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 이거 짜증나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곡물값을 일단 안정을 시켜야 되겠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쌀이 많으면 되잖아. 간단하네. 어이, 농민들 어디 있어? 농민들 일로 와봐. 우리가 지금 니들한테 이거 만들어줄게. 수리시설, 저수지 같은 거 만들어줄게. 어쩐 일이야? 그리고 니들 종자도 개량시켜줄게. 종자 좋은 거로. 그리고 비료가 허름하더라. 비료도 해주고 농기구도 좋은 거 해주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관리들이 가가지고 이 농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벌어봐 라고 하는 거죠. 농민들이 깜짝 놀라요. 와, 일본 놈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준단 말이야? 우리 착한 조선 농민들은 어떻게 조선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산량이 있죠? 원래 생산량이 100이면 증산이 한 50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150을 벌어버린 거예요. 원래 100밖에 못 벌었었는데 이런 개량을 하고 훈련을 받으니까 150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가자. 증산한 거. 자, 이거 다 털어와. 그거 뺏어요. 야, 이거 원래 우리 거잖아. 내놔. 그리고 왜 그러세요? 가만히 안 내놔? 그래서 이걸 일본에다가 유출시켜요. 싹 다 가져갑니다. 원래 이게 목표야. 증산량을 싹 다 하는데 아무렴 이것 조금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안 되겠네. 야, 그러면 이거 더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내놔. 그래서 이걸 야금야금 뺏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증산량이 원래 이렇게 100 벌었으면 우리는 20도 못 가져갔다고 싹 다 털어갔다고 이거를 그냥 퍼 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퍼 날르는 거예요. 계속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날르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 조선 총독부는 가만히 있어봐. 이 비용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이 비용 너무 많이 나갔잖아. 누구한테? 이거 얘들한테 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돈 많은 애들, 지주에게 어이, 야, 이거 우리가 돈 쓴 거 네가 좀 해야겠다. 네가 땅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비용 니들이 부담해. 라고 얘기. 그러니까 지주가 입 대빨 나오죠. 나리 진짜 내가 예전에 너 승진할 때 돈도 이렇게 줬는데 나한테 자꾸 이러기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 참. 야, 내가 니한테 그렇게 막 무식하게 그러겠어? 상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뭔데? 야, 너 그 소장료 받잖아. 소장료. 그걸 더 늘려. 그럼 되겠구나. 그래서 소장농에게 자 20밖에 못 가져간 애들 10% 이렇게 내잖아요. 15를 달라는 거야. 15를. 그러면 이 5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농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가져가는 거지. 다 가져가. 그리고 얘들은 여기에서 조금 빼가지고 일본에다가 총독부에다 갖다 주고. 그렇죠? 그럼 남는 게 많지요. 그렇죠?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주들은 일본은 그냥 딱 달라붙어 친일파, 식민 지주가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더 웃기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쌀을 계속 퍼날리죠.
자, 얘들 소장농이 지주에게 뭐 주죠? 소장료를 줘요. 아, 당연히 줄 거 아닙니까? 소장료. 자, 이 소장료를 많이 주겠죠. 근데 이때 뭘로 주겠어요? 쌀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국내에서도 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쌀값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뭘 받아요? 쌀로 소장료를 받았는데 이 쌀값이 폭등하니까 얘들은 이걸 내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더더욱 부자가 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이거를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누구를? 얘들을.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뼛속까지 친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보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얘들이 일본으로 유출하는데 자, 이걸 계속 퍼날랐죠. 퍼날랐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곡물값이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난리가 나고 중앙정부에다가 니들 지금 우리를 살기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냐 막 따지게 되는 거야. 이게 쌀을 계속 퍼날리니까 아, 그러면 야 중단하면 될 거 아니야. 일본 본토에서 조선총독부에 연락을 합니다. 야, 이거 중단해 라고 중단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그래 중단하자 이렇게. 그러면 중단이 왜 된 거죠? 자국, 그러니까 일본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중단을 시킨 거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농민들이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에게 따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주에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 있죠. 그거를 수입해 와요. 그 완전 저질의 쌀, 콩 이런 것들 수입해 와서 줬어요. 야, 이거 먹고 버텨.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1920년대예요. 자,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단, 일본 지주들이 한국 쌀 수입을 반대해서 중단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일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던 거고. 자, 결과 농민 몰락, 수리조합비, 품종기상류 이것을 어떻게 농민이 다 부담하죠? 원래 지주에게 분담했는데 한번 건너뛰어서 지주 그다음에 농민. 자, 농촌의 변화, 쌀 중심의 하나만 농업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식민지주제는 강화됐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의 공통점은 뭐냐? 식민지주제 강화죠. 지주는 이익이 생긴다니까. 잡곡 수입, 일본 놈들은 만주에서 쌀 대신 조, 콩 이런 것들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이런 저질의 잡곡을 수입해서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 영양, 목포 군산은 쌀 수타랑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이지 어떤 정신 나간 학자들은 이걸 수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이게 수출이에요? 수탈이지. 수출이면 돈을 받고 우리가 팔았다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수탈이라고 해야지.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좀 1920년대 군산과 군산항 그리고 목포항이 쌀 수타랑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산과 목포는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됐습니다. 산업 침탈. 배경 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 자본주의가 급성장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축소되고 한국의 자본 투자가 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했죠. 자, 그래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했고 얘들이 땅을 뺏어가지고 일본 산업가들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자본가들에게. 그러면 일본 자본가들이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1918년까지잖아. 그러니까 1918년 이후에 물밀듯이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한반도로 들어가서 내 땅을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들이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요. 왜? 그린벨트로 묶였어. 1918년까지가 조사 사업이니까 못 가요. 그럼 1918년 해가지고 다로 가서 찾을 수가 있느냐? 그래도 이제 얘들 서류 정리하고 어느 정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1년만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1919년이니까 내 땅 찾으러 가야지 했는데 1919년 3.1운동이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1년 쉬워요. 그러니까 얘들이 1920년부터 미친 듯이 들어와서 자기 땅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배경에서 영화 같은 게 나오면 1920년대 종로거리에 우리 민족 상권이 있는데 저쪽에 일본 상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920년대 이후부터 막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생깁니다. 애들이 자기 땅 찾으러 와서 일본의 자본가들이 왜 여기에서 돈을 투자했겠어요? 돈 벌라고. 자, 1920년대 회사령을 철폐시키는데 애들이 와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자, 그 회사령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조선총독부를 찾아가요. 조선총독부에 찾아가서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어떤 거예요? 허가제죠. 근데 총독이 안 만나줘요.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총독을 상대로 일본 자본가들이 1920년대 다 갑니다. 1920년 조선총독으로 가서 으쌰으쌰 해. 조선총독이 니들 왜 그래? 각하 회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악법이네. 없애.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1910년부터 20년까지 회사령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1920년에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당연히 허가제에서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본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 땅덩어리에서 회사를 막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회사령을 만들었었죠. 한국기업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20년 난리가 나니까 회사령 없애면 되잖아. 그래서 신고제를 바꿨어요. 일본 공장들이 만들어져요. 게다가 일본 상품 무관세입니다. 질도 좋지, 비용 낮지. 그러니까 일본 상품을 막 사게 되지요. 자, 민족 기업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반사이익이에요.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신고를 했는데 뭐 제재가 없어. 그냥 막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기업도 생기는 것이 1920년대입니다. 회사령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서 일부 한국인 자본가들도 여기에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자,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이 있고 일본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돈을 주고 A라는 사람이 일본 상품을 사게 되면 얘들이 또 조선 총독부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돈 주고 산 게 조선 총독부로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총독부는 나를 억압하는 탄압하는 식민 통치를 하니까 우리가 이건 막아야지. 그래서 한국 기업에 우리 자본에 우리 그 물건을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사자라는 쪽으로 운동이 가니 그것이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일본 상품의 관세가 철폐돼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싼 가격에 팔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이 험악한 민족 말살 통치 시대를 한번 봅시다. 자, 배경은 세계 경제공황이고 일제 군국주의 확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해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장악을 해버렸어요. 군인들이 중앙정계를 장악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착실한 일본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군국주의가 확립되고요. 침략 전쟁이 확대됩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이런 게 터지는데 이제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1931년에 일본 놈들은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만주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 땅을 침범했어.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뭐라고 한번 그럼 하든가. 일본에는 전쟁이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얘들이 조금 있다가 상하이 사변 터치고 그래서 상하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만주국 있죠. 그러니까 얘들 봐봐. 일본 있죠. 일제강점기 우리 그러니까 일본 땅이죠. 만주까지 일본 땅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중국 먹고 상하이 먹고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던 놈들이 일본 놈이에요. 자, 여기에서 공격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어디로? 이거 웃긴 놈들이에요. 진주만을 습격합니다. 1941년에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본 놈들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미국이 습격하고 난리가 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면 영화처럼 재밌네. 그게 아니고 우리 민족을 생각해보라고. 우리 민족이 다 끌려갔다고요. 그렇죠? 자, 갈게요. 차분하게. 자, 목적에 보면 한국인을 침략전쟁을 동원할 목적으로 민족 말살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민족은 원래 없었던 민족이고 민족 자체가 없으니까 조선은 없는 나라였고 이거는 원래 괴뢰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조선은 일본이 조상이었어 라는 거예요. 정책, 민족운동 봉쇄를 위한 각종 압법을 만들어요. 언론 탄압하고 군과 경찰을 싹 다 해서 이제는 뭐 거칠 게 없죠. 조선 백성들은 그냥 다 일본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름하여 황국신민화입니다. 신민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죠. 황국은 뭐예요? 황제국이죠. 어디? 일본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얘기가 황국신민화입니다. 그래서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었고 일선동조는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도 참배해야 되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해야 되고 모든 의식, 행사에 국가 공공행사뿐만 아니고 사적인 행사에도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합니다. 궁성유배를 강요하는데 궁성유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신사참배 뭔지 아시죠? 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성유배는 동쪽을 보고 항상 큰 절을 하고 어떤 의례를 행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동쪽에 뭐가 있죠? 일본이 있어요. 그럼 일본 국왕이 있는 곳에 큰 절 하고 시작하는 게 궁성유배.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한국 신민이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 같은 건 없습니다. 조선의 나라는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황제를 우리나라 왕으로 떠받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니네 자체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말, 조선 말,
이거는 가짜죠. 그렇죠? 조선 역사 말도 안 돼. 일본 역사가 니들 역사고 일본어가 니들 언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씨, 박씨, 이씨 웃기고 있는데 일본식 명칭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김씨는 나카무라로 바꿔야 되고 학술 언론단체 이딴 게 뭐가 필요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요건데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사상범 예방 구금령,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영맹 그렇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사상범 얘기 나오죠. 사상범 얘기 나오고 정신개조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사상, 이걸 통제 이런 얘기들 나오면 1930년대로 다 보십시오. 1930년대 후반 뭐 다 통제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10호 단위의 애국반을 만들어서요. 서로 지방 통제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1930년대고 자 보세요. 경제수탈합니다. 남면 북양정책 1934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남부에는 면화, 북부에는 면양을 해서 전쟁 물자를 만들려고 했었고 자 농촌진흥운동인데 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족운동이 있는데 농촌계몽운동이 있습니다. 농촌계몽운동은 우리말, 우리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방에 가서 가르쳤던 거고 우리 민족운동이고 이 민족운동이 아니고 진흥운동이에요. 농촌을 진흥시키겠대요. 왜 진흥을 시킬까요? 농촌을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 총독부에서 시행한 그 수탈 정책입니다. 소적 농촌 경제 파탈이죠. 그래서 자장면 선정사업, 조선 소작 조정령, 농지 조정령, 소장령 이런 것들이 다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제잖아. 그렇죠? 농촌 수탈 정책이 농촌 진흥운동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병참기주화인데 1940년대 그렇죠? 1930년대 후반 37년부터 얘들이 전쟁에 미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전쟁 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때입니다. 병참기주화라고 불러요. 침략전쟁이 필요한 인적 물리적 자원 수탈 그리고 한반도를 전쟁 기지로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싹 다 착취해갔어요. 자 인적 수탈 중일전쟁 이후에 인력과 자원의 수탈 강화입니다.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이 무조건 외워야죠. 1938년 국가총동원법. 그렇죠? 국가는 국가총동원 상해. 그렇죠? 전시에 국가총동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1938년 국가총동원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000명, 100만 명, 4,500명, 20만 명 싹 다 데리고 갔던 것이 이때예요. 자, 그래서 국민징용령, 징용, 탄광, 철도, 군수공장의 청령들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노역에 좀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군함도 아닙니까? 군함도 보면 이쪽이 탄광 지역이에요, 탄광. 이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막 아주 그냥 개처럼 굴렸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 수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강제징용이었고, 그리고 또 남양군도에 철도공사인데 이게 뭐냐고 철도공사 하는데요. 이거 다 무일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추웠는데 그냥 맨 바닥에 그냥 신발도 없이 그냥 막 했고 잘못했다 동상 걸렸으니까 내가 지금 내 다리인지도 느낌이 안 와. 그래서 곡괭이로 내 다리도 찍고 그랬던 때가 이때입니다. 얘들이 무슨 보상을 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탄광 이렇게 동원했고요.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진병제, 전쟁의 청년들 싹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봐보세요. 강제징병이죠. 자, 싹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끌고 갔어요. 다 끌고 갔고 학교 가면 군사훈련 가르치고 총 쏘는 법, 제식훈련 해가지고 군대 보냈고. 자, 그래서 정신대 근로령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성들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대라고 하면 위안부라고 착각을 하죠. 틀린 거예요. 정신대는 뭐냐면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에 끌고 간 여성들은 정신대 근로령입니다. 강제 동원해서 그 공장 군수 공장에서 종사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여성 징용입니다. 미쓰비시 아이고 씨. 그리고 이 여성들에게 유행했던 바지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슬픈 바지예요. 몸빼 바지인데 이 몸빼 바지 보면 통이 넓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할 때 편하게 하라고. 그걸 강제적으로 입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몸빼 바지를 가지고 막 비웃고 막 이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몸빼 바지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아셨으면 너무 장난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희화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일본군 위안부인데 이거 성노예죠. 조직적으로 동원했어요. 일본 정부의 관여가 있었는데 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이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인데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전쟁 났잖아. 얘들아 밥 먹고 살 거 없지. 그러니까 내가 그 전쟁에 인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니들 가서 일 좀 한번 해볼래? 어떤 일이요? 그러면 얘기하죠. 간호사.
요새 거기 큰 부상 비용이 많아서 간호사가 필요해. 그래서 니들 이거 하면 지금 돈으로 한 650, 700을 준다고 해요. 전쟁터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집안에서 회의합니다. 아버지 저 갔다 올게요. 제가 잠깐만 눈 감으면 돼요. 그래 꽃분아 갔다 와. 그리고 탑니다. 그러면 카고가 와 트럭이 온단 말이야. 트럭이 딱 오면 그걸 타요. 타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데로 간다고. 이런 데로 어디에서 일할래. 그래서 정부에서 다 동원해서 돈 가지고 이렇게 꼬드긴 다음에 여기 가요. 여기가 뭔데? 여기 안에 가면 안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군인들 있죠. 얘들이 일렬로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여기에서 5분 10분 만에 끝내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60명도 상대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경우냐고.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면요. 얘들이 이 쳐줄 것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돈 냈어 그러죠. 문 열잖아? 그러면 이 옆에 문 열면 바로 옆에 이렇게 그 선반 같은 게 있어요. 깡통 하나 있고 깡통에다가 500원짜리 하나 턱 놓고 일 보고 끝나는 거야. 나오는 건데 그러면 500원짜리 가졌잖아. 이런 얘들이 일이 다 끝나잖아요. 이 성노예 일과가 다 끝나면 문을 다 열어서요. 얘들이 다 그통 다 수거해 갔어요. 무슨 햇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탈출을 해요. 탈출하다 잡히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군이 우리가 이제 구출을 했대요. 연합군이 구출을 한 여성 위안부 할머니들인데 보세요. 지금 임신하고 있잖아. 그렇죠? 임신한 그 여성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취 안 합니다. 그냥 해서 배를 쫙 갈라요. 그래서 애를 그냥 드러냅니다. 자궁도 같이 드러내요. 그냥 꼬매는 거야. 그러면 죽으면 말고 살면 사는 대로 다시 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통에 있는 거 아니야. 전쟁하고 일본 놈들이 패전을 했어. 그럼 후퇴하죠? 후퇴할 때 제일 먼저 없앤 게 요거예요. 싹 다 불질러버리고 구덩이 가가지고 생매장 해버리고 그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근거를 안 남기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후퇴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든.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도망친 여성들은 잡아가지고 판이 있습니다. 야 진짜 짜증 확 나네. 대못을 막 촘촘하게 박은 데가 있어. 거기에다가 여성들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잡고 팔 잡고 다리 달리고 그걸 웃으면서 킥킥대면서 그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죽여버립니다.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모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관여했는데 지들도 알고 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적 수탈, 식량은 산미 증식 계획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재개는 1940년대예요. 그래서 요거 재개 단어로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 가축도 증식해요. 왜 그러겠어요? 식량 조달하려고. 자, 식량 배급 제도 실시하고요. 이런 배급 같은 거, 이런 식량 이런 거 아주 장난치는 거 다 1940년대입니다. 30년대 후반. 식량 공출 제도 이런 것도 있었고 쇠붙이 다 공출해 가죠. 그래서 이 농기구, 식기, 제기, 교회, 사원의 종까지 싹 다 가져가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얘들은 이거 신난다고. 그렇죠? 이거 다 녹그릇 다 이걸 그냥 싹 다 가져왔어요. 이게 1940년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